(2026년 3월 23일) 이정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5일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8시간의 여유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완전 풀어라라고 요구했던 그가 최후 통첩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5일간 더 연기했습니다. 이를 놓고 말이 많은데요.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정말 탁월한 군사 지도자, 전략가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언론, 미국의 주류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또 LA 타임스, 영국의 주요 언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한다, 허풍쟁이다, 이런 식으로 미쳤다라는 걸 깔고 있으면서 아주 비난하는 쪽으로 우습게 조롱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는 대단한 전략가고 수가 만수입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언론들이 허가 찔리니까 그따위 소리 하면서 자기들의 무지와 무능을 감추고 있다라고 봅니다. 군사작전은요, 지금 이란에서는 5일간 유예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꽁무니를 뺐다라고 트럼프를 조롱하는 또 이란 언론도 있고, 그런데 이걸 쭉 보면서 저는 정확하게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뭔가 대화가 돼가지고 트럼프가 연기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이란하고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설사 얘기가 된다고 해도 그전에도 있던 거죠. 전쟁 중에도 항상 대화는 있는 거고, 뉴욕에 UN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란 대사가 와 있으니까 뭔가 의견을 전달하고, 그 정도. 진짜 대화가 아니라 서로 툭 던지고 그것도 이제 대화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핑계로 5일간 유예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트럼프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자, 군사작전은요, 이렇게 상대방의 허를 찔러야 돼요. 이번에 트럼프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만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기자들이 트럼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란을 공습할 때 동맹국들에게 알리지 않았나? 이런 질문은요, 대한민국 기자들은 못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보통 보게 되면은 동맹국들에게 알려주고 하죠. 근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일본 너희도 옛날 진주만 기습할 때 우리한테 알려주고 했냐? 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하고 일본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독일, 이탈리아와 추축국 동맹을 맺고 있었죠. 그러나 미국하고는 또 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외교 경로를 맺고 있었고, 미국 워싱턴에 일본 대사가 파견돼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선전포고하는 걸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서 문제가 됐다는 건 역사 공부하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도 있는데 왜 안 알려줬니? 하고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요. 자, 전쟁이란 건 철저하게 기습입니다. 손자병법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병자 궤도야. 궤도라는 건 속임수입니다. 군사학은 속임수야. 군사 분야는 속임수야. 자, 이란을 치는데 그거 동맹국한테 알려주면 외교 채널 통해 가다 보면 세상이 다 알게 되죠. B2 스텔스 폭격기로 이란을 때릴 때 그 스텔스 폭격기가 뜬다는 거는 그 공항 주변에 얼마나 많은 첩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우리 경북 상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서 사드를 뽑아서 다른 나라로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 갔던 트럭이 들어오는 거, 또 있던 트럭이 나가는 거 체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몇 대가 들어왔다 나갔다 다 띄우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옛날엔 이제 간첩 같은 자들이 그런 걸 했는데 이제는 다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속이면서 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5일간 유예했다라는 거는 속임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5일을 버는 사이에 더 많은 미군이 작전 준비를 할 수가 있지요. 대화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란은 트럼프가 한 발 빼는구나 방심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대화할 수도 있고, 트럼프는 지금 선택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언론은 트럼프가 한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놀리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가 뭘 하는지 예측을 못하고 번번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계속 이란 전역을 강화시키면은 지금 유가도 춤을 추고 경제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 수 중에 탁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풀으라 요구하죠. 여기에는요, 고도의 경제학이 숨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되면 누가 돈을 버느냐? 영국에 가면 로이드 재보험회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받죠. 그런데 큰 사고가 일어나서 너무 많은 보험금을 주면 그 회사가 망하니까 그들도 보험을 듭니다. 그 보험을 들어주는 마지막 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로이드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요, 로이드 보험이 떼돈을 법니다. 이제 배들이 못 다니고 하면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재보험한테 뭘 달라고 하거든. 그럼 재보험사는 또 뭔가 요구하면서 영국의 로이드 재보험이 돈을 버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막히지 않도록 굉장히 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로이드 재보험이 누리던 그 기회가 미국 기업들한테 넘어갈 겁니다. 트럼프는 싸움에서 전쟁에서 한번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콕 집어서 동북아 3개국 호르무즈에 배를 파견해라라고 한 것도 이게 만수입니다, 수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를 생포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굉장히 미국의 압박을 받았잖아요.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작전 중에 하나가 과거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베네수엘라의 요구로 거기다 어떤 미사일을 배치를 합니다. 그럼 미국이 발끈하겠죠. 그러면서 미국이 남중국해 또 동맹국들을 통해서 강한 압박을 빼면은 우리도 베네수엘라에 있는 무기를 빼내겠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이게 벼랑 끝 전술입니다. 벼랑 끝 전술을 할 수 있는 걸 아예 막아버렸어요. 또 그린란드를 미국이 영유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린란드를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가진다면은 거기다가 어떤 동맹의 형태로 해서 무기를 배치한다면 미국이 스트레스 받거든.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탁탁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핵을 거의 가지려고 하는 이란을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바주는 툭 하다가 빵 치고 바주는 뚝 하다 이번에 5일간 유예도 바주는 뚝 하다가 또 와장창 맞을지 진짜 이란이 타협적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누가 가장 겁을 먹고 있겠어요?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죠. 중국은 그래도 유엔이 인정하는 핵 보유국이지만 북한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북한하고 대화를 하라고 쫓아가서 권했던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민석.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케이 알았어. 너희들은 여전히 그걸 원하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한국 콕 집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배를 파견해라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박살내고 나면 베네수엘라 잡고 이란 잡고 그 다음에는 큰 목표가 어디겠어요? 이북입니다. 물론 이북을 미국이 때리려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이란 작전에 더 앞장서서 뛰어온 것처럼 북한을 때린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 그걸 공유를 하고 미국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북한을 때려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은 그럴 의지가 없죠. 반대죠. 그러면 그걸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도 계산해서 지금 테러 지원 국가였고 또 불법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까 분명히 검토할 겁니다. 그 하나하나 그러니까 앞에서의 작전이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이란에 대해서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다가 5일간 유예를 했다가 그러다가 미국은 해병대 더 보낼 수도 있고 해병대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또 그들이 거기 도착해도 저희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행 많이 해서 안전한 호텔에 들어와도 냄새가 나고 뭐가 나면 하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하러 왔는데 익숙한 곳이 아니면 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사라 그래서 척척척척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간, 그 다음에 해병대만 보내요? 다른 부대도 보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시간 벌기도 되고, 그 다음에 때리면 진짜 더 박살낼 수도 있고. 수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란이 섣부르게,
트럼프를 조롱하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이란 언론이 하는데 아주 위험한 거죠. 트럼프는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60일간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4월 말을 채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뭐 단 1주 만에 이란을 초토화했고 3주 만에 지금 더 이상 때릴 게 없잖아요. 지금 봐주고 있는 모르스 시설, 뭐 하르그 섬의 유족, 석유시설 같은 거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때린다고 하면서 발전소를 다 잡겠다고 했거든. 참 이란이 참 국가로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왔던 자산을 다 날리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군이 그래 뭐 우리 달성 못해서 하고 철수하더라도 이란은 참 일어나기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핵은 다 잡았고 또 핵을 한다 그러면 가서 또 때리면 되는 거고, 이란의 방공망, 공군, 해군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북으로 눈을 돌릴 겁니다. 미국의 CNN이라든지 NYT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역시 대한민국 언론과 더불어 또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런 미국의 주력 언론들을 보니까 트럼프를 조롱하는데 트럼프는 아닙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대통령으로 될 겁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게 다시 봐줘야 우리가 똑바로 보는데 그걸 못 봐요. 다만 뉴스를 쿨하게 보는 경험 많은 한국 지식인들은 트럼프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이재명 무섭겠어, 김정은 잠이 안 오겠어, 나는 폭스 뉴스만 봐, 미국에서도 제대로 보도하는 게 몇 개 있고 그것만 보고 CNN, 저 엉터리, NYT 이 이름만 유명하지 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란 다루는 트럼프를 보면서 한국 언론이 죽게 하는 거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트럼프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김정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